안녕하십니까. 오직 눈성형 하나만 20년 이상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 저희 이희문 성형외과TV는 타 모든 그런 성형 사이트와 달리 아주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성형에 대한, 특히 눈성형에 대한 궁금한 점, 그리고 한번 쌍꺼풀 수술을 실패해서 절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망을 드리는 그런 TV입니다. 오늘 보여드린 사례는 역시 쌍꺼풀 재수술 사례인데요. 지금 이분은 보면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게 돼서 이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이 눈성형, 쌍꺼풀 수술, 또 다른 말로 하면 상안검 수술, 전부 쌍꺼풀 수술을 칭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민간에서는 이렇게 다른 의미로 씁니다. 눈꺼풀이 늘어지면 상안검 수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결국은 눈꺼풀에 대한 수술입니다. 이 눈은 인체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합니다. 기능도 가장 중요하지만 어떤 한 누구를 봤을 때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인격체를 들여다볼 때 눈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을 보는 거거든요. 눈에서 벌써 상대방의 많은 선입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연구에 의하면 상대방을 3초만 쳐다보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바로 눈을 바라보겠죠. 그만큼 눈이 중요한 부위인데, 문제는 쌍꺼풀 수술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보여드린 사례는 이분이 쌍꺼풀 수술을 한 다음에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저를 찾아오신 분인데요. 본인의 표현이 부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눈 앞쪽이 두꺼우면 대개는 부자연스럽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바깥쪽이 좀 두꺼우면 괜찮아요. 근데 앞쪽이 두꺼우면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수술 후에 지금 눈 앞쪽부터 속으로 얇게 집어넣은 사례입니다. 물론 쌍꺼풀이 무조건 얇은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분은 이렇게 두꺼웠기 때문에 저는 쌍꺼풀 수술을 무조건 얇게 해주세요, 이런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또 변심을 하게 돼요. 쌍꺼풀 수술을 얇게 해드렸는데 차후에 오셔서 조금 두꺼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여하튼 지금 얇게 교정한 사례입니다. 미의 그런 기준이라는 건 정말 시대에 따라 다르고 개인에 따라 다른 거지만, 눈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연스러운 눈, 예쁜 눈, 본인이 원하는 눈은 물론 개인차가 다 있고 얼굴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이 커 보이기를 원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닮고 싶은 사람, 연예인을 비롯해서 그런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한국 여성에 맞는 자연스러운 눈은 따로 있습니다. 뭐냐면 좀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한국 여성으로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인데요, 피부가 엄청 까매요, 흑인처럼. 그러면 좀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게 아무리 약간 구릿빛 피부가 건강해 보인다지만 너무 까매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상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눈 앞쪽이 이렇게 두껍게 시작하는 아웃라인 쌍꺼풀은 정말 쌍꺼풀을 잘 만들지 않는 한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안쪽이 두껍고 바깥쪽이 얇으면 한국 여성의 보편적인 그냥 자연산 쌍꺼풀은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범주에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기준 때문에 본인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눈 앞쪽이 두꺼운 걸 어떻게 얇게 할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이게 또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두 줄 딱이다 뭐다 해서 쌍꺼풀 수술을 우리가 생각할 때 되게 누구나 수술을 안 해본 일반인들도 쌍꺼풀을 좀 두껍게 절개를 하면 쌍꺼풀이 두꺼울 것 같고, 얇게 하면 좀 쌍꺼풀이 얇을 것 같죠. 그건 그 정도 상상력이나 사고력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거를 좀 얇게 절개하면 되겠네 라고 그런 생각을, 단순한 생각으로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경우에 쌍꺼풀은 얇아지지 않고 두 줄만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절개선이 높은 건 덜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눈을 뜰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렇게 속으로 들어가고 쌍꺼풀 라인은 안쪽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세요. 한국 사람들이 사실 지능이 굉장히 높은 그런 민족인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 눈이 좀 잘못되면 인터넷으로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서 깨우친 게 뭐냐면 절개선이 낮은 게 무조건 좋은 거다. 이 절개선 자체는 낮을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높아도 문제지만 뭐 최소한 그래도 5mm에서 7m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눈을 뜰 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얇다고 해서 쌍꺼풀이 얇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뭐 그것까지는 다 이해를 못 시켜드리는 형편인데, 여하튼 눈 앞쪽이 두꺼운 쌍꺼풀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쌍꺼풀 라인을 낮춰서 될 문제가 아니고 눈을 뜨는 기능을 바꿔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쌍꺼풀 재수술, 눈 앞쪽이 두꺼운 부자연스러운 쌍꺼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